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의 시민들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모습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 세계인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정말 상상도 못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사람은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먼저 채우려 하며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그 뒤를 잇습니다. 누구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로 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위험한 곳으로 자청해서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가 의료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로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지원한 의료인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마저 이긴 봉사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자 살아있는 천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에서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한 결과 총 853명이 지원했고 급속한 속도로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무별 지원자는 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입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에 봉사에 지원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취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 보면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계상 다음 단계에 있는 다른 욕구가 나타나서 그 충족을 요구하는 식으로 체계를 이룹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서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하고 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의 욕구로 전이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이 욕구를 이겨낸 초인간적인 이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은 이번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아이린 씨는 대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스타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낸 만큼 이 같은 피해에 안타까워하며 대구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린 씨로부터 전달된 성금은 대구 내 저소득계층에 필요한 방역물품과 의료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이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고공분투 중인 의료진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SM 측은 전국에서 치료에 매진 중인 의료진들을 위해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도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수현 씨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배우 염정아 씨도 뜻깊은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전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배우 정혜인 씨도 대구사회 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혜인 씨는 직접 모금회 사무실로 연락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거액을 기부하며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락그룹 자우림의 임윤아 씨도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 지원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은 면역 취약계층과 의료진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임윤아 씨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힘을 보태고 전 국민이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배우 손예진 씨도 선행에 합류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손예진 씨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대구 내 저소득계층 예방에 필요한 방역물품과 의료 지원 등에 쓰입니다. 손예진 씨의 안타까운 마음도 전해졌습니다. 손예진 씨는 대구는 나고 자란 고향이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에 저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곳이에요. 뉴스로 대구 소식이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과 치료 방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기자 최수종 하이라 부부도 감염 예방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 10,00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문화 팬덤을 이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대구 출신 멤버 슈가도 고통받고 있는 고향 대구를 돕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슈가 측은 이번 사태의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재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 측은 1억 원을 쾌척하면서 내 고향인 대구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내서 이 사태를 이겨내요 라고 했습니다. 가수 아이유씨도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씨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어 이 사태를 극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 김희선 씨도 굿네이버스와 서울대학교 병원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희선 씨도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구가 고향인 이승엽 KBO 홍보위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승엽 야구장학재단도 5천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승엽 이사장은 대한민국과 내 고향 대구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 너무 가슴 아픕니다. 선수 시절 대구 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협회 회장 이대호도 같은 날 3천만 원의 성금을 전국 재구호협회에 전달하며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유니세프 국제 친선대사인 김연아 씨와 팬연합도 치료활동에 사용해달라며 기금 1억 850만 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7만 3천여 명의 팬들이 활동 중인 행복한 스케이터 김연아 팬카페가 김연아 친선대사의 올림픽 챔피언 10주년과 6주년을 기념하는 기부 이벤트를 14일부터 25일까지 열어 모금한 기금과 김연아 친선대사에 기금 1억 원이 더해져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부를 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 이시연 씨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지만 예상치 못한 악플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은 것입니다. 배우 이시연 씨는 희망브릿지 전국 재구호협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시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은행 계좌이체 캡처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이시연 씨는 희망브릿지 전국 재구호협회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어 이시연 씨는 세윤 형님이 좋은 일 하신 거 보니 저도 하게 됐다라고 덧붙이며 코미디언 유세윤 씨의 기부를 보고 동참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세윤 씨 역시 희망브릿지 전국 재구호협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유세윤 씨의 기부 소식에 이시연 씨도 저쪽으로 그냥 보내면 됩니까 형님? 이라는 댓글을 남긴 뒤 곧바로 기부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들의 훈훈한 선행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행보는 뜻밖의 악플 테러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부 악플러들은 겨우 100만원 기부하고 생색내고 있냐? 작은 도움이 되라고 보낸다는데 너무 작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CF도 많이 찍고 돈도 많이 버는 공인이 100만원이라? 나쁜 말은 안 하겠는데 좋은 말도 못 하겠수다 라는 리플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를 향한 의도치 않은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때 아닌 논란에 이시연 씨는 기부 소식을 알린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이시연 씨가 유세윤 씨의 기부를 보자마자 행동에 옮길 만큼 기쁜 마음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했는데 금액으로 마음을 재단하는 악플러들의 씁쓸하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대구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는 상황에서 대구 수성구의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이번 달 월세를 전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여러 식당과 노래 연습장 등이 빼곡히 입점해 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물주 윤 씨는 특히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곳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 대구에는 문을 닫은 곳도 많아요. 이런 때일수록 고통을 분담해 돕고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구 중구 한 고깃집 사장님 역시 건물주에게 이번 달 월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건물주는 열심히 뛰는 사장님 늘 응원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면 꼭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저희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월세를 면제해주는 것밖에 없으니 그렇게라도 힘을 보태서 열심히 버텨나갑시다. 라는 상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깃집 사장님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손님이 아예 없습니다. 문자를 받고 너무 고마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또 대구 달서구의 한 닭갈비 가게 건물주 역시 일시적으로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서문시장 내에서도 휴업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는 건물주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대구 시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구로 봉사 가시는 의료진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몸 조심히 다녀오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대구 지역 여러분 힘내세요. 그 밖의 지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조심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항상 이겨내왔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힘내서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내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현재 중국에서는 제노사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임기를 단 하루 남긴 상태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 청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19일 AP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의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웨이우얼족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목격했다 밝혔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가 이미 2017년부터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거주하는 웨이우얼족과 기타 소수민족들을 잡아들여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을 수용소에 강제 구금하고 끔찍한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주장해왔습니다. 폼페이오는 중국 정부는 취약한 소수민족 및 소수 종교 집단을 강제적으로 공산당에 동화시키려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이는 대중강경책의 피날레로 여겨집니다. 제노사이드는 국제법상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제 아무리 미국 정부라 하더라도 그 사안의 중대함 때문에 이것을 선언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후에야 공식적으로 범죄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제노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국무부 장관이 직접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중국은 전 세계의 최악의 범죄 국가로 낙인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르게 보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여태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을 압박하려 시도했지만 중국은 이미 너무 커버려 그것은 곧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중국이 팬데믹에 앞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것만으로 이미 미국을 따라잡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서방 국가들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이 이끄는 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들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고 무엇보다 독보적이었던 1위 초강국 미국이 휘청거렸죠. 반면 중국은 그 발표의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고 경제 성장까지 우수하게 이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폴 로머 교수는 기존의 강국들이 분발하지 않으면 혁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다음 세기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 위기감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 국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대표되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서방 사회는 무엇이든 최고이고 이미 다 알고 있다 자신하기에 늘 해왔던 방식만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혁신을 저해하는 행동 패턴이라 비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을 때에는 광범위한 검진을 통해 감염자를 찾고 격리하는 아시아의 방식이 미국과 유럽의 대응 방식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일침합니다. 이미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위기가 봉착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안일함은 아시아 국가들의 역전을 가속화시키고 말았다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성 선진 국가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다가오는 20일 진행되는 미국의 권력 이양뿐이라 평가됩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물러났고 바이든 당선인이 20일 정오부터 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에서 진행된 인터뷰인데요. 팬데믹 사태는 미국의 리더십이 실종된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세계적 위기이다.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또한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부상하는 공산국가 중국의 위협, 중국의 문제국가 이란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명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강조했죠. 이에 따라 새로 출발하는 미국의 바이든 캠프는 하나같이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이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의 국장으로 지명된 에브릴 헤인스는 중국을 정보 적국, 무역 적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준 의장 출신이자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은 환율 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보고서에는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감시국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추진해왔기에 미국은 이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옐런은 중국을 콕 집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폭압적이고 불공정하며 불법적 관행들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역 장벽을 세우고 기업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적재산권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는 중국을 주시하겠다. 이를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마이크 폼페이오의 뒤를 이어 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역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해온 대중국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한 것은 옳은 일이라며 그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정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은 중요하다며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정부는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 시대의 문제 국가들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기조는 미국이 기존에 동맹을 공고히 하던 유럽 국가나 일본 등이 아닌 한국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
전작권 전환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차기 미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이 밝힌 내용입니다. 로이드는 공무 수행을 시작하는 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에 대한 첫걸음은 한국과의 협상이 될 것이라 밝혔죠.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 2019년 말 그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원래 그 당시 새로운 협정을 맺었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동맹국들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역시 막대한 방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상에게 한국은 번번이 거절했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오스틴 지명자는 이것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일관된 조율을 추진하는 게 미국의 이익이라며, 미국은 기존의 강경 태도를 버리고 가능한 한 동맹국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선 안에서 협상을 진행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린치핀이라며, 수십 년간 함께 싸워온 동반자와의 네트워크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 중 하나이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조기 타결은 그것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2015년 상호 승인한 전작권 전환 계획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현재 제한되어 있는 활동의 전 범위를 검토하겠다 말했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제한하고 있는 군사적 한계를 해제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미국의 본토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가장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은 미국의 여러 제재로 인해 군사력에 리미트가 걸려 있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승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한국은 그동안 기술력은 있었지만 미국의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개발하지 못했던 핵 잠수함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게 큰 위협이 되는 중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로이드 차기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블링컨 차기 국무부 장관 역시 북한에 대한 강경세를 보이고 있기에 한국의 전력 강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북핵 해결은 어려운 문제이다. 모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동맹 협력을 최대화하겠다며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마침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항하여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상업위성 맥사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과거 SLBM 시험 발사에 사용했던 수중형 바지선을 해군기지에서 정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죠. 아직 미사일의 본체는 보이지 않아 이것이 SLBM이 될지 아니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 미국의 효과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력 증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